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커마리그 필기 컴퓨터 일반부터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컴퓨터 일반에서 CPU 중앙처리장치라고 나와 있죠. CPU 중앙처리장치. 우리 컴퓨터를 사면 여러분들 뭐 i5다, i7이다 이렇게 CPU를 얘기를 하죠. 그 자동차로 따지면 엔진이에요. 한마디로 사람 머리라고 볼 수 있겠죠. 자, CPU에서 여러분들 CPU의 구성에서 뭐가 있는지 자 보겠습니다. 레지스터라는 게 있습니다. CPU 안에 레지스터가 있는데 레지스터가 뭐다? CPU에서의 임시기억장치, CPU 안에 있는 임시기억장치를 뭐라 부른다? 레지스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어장치 나와 있죠. 제어장치. 제어장치는 지시, 감독하는 장치다. 그러니까 어떠한 내용들을 갖다가 지시를 한다. 어떠한 걸 지시를 하고 감독하는 장치가 제어장치다. 제어장치 안에는요, 그 밑에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해독기라는 레지스터가 있고, 이게 레지스터 종류들이에요. 제어장치 안에 있는 것들. 자, 잘 봐두세요, 여러분들. 해독기, 명령어를 기계어로 번역한다. 누가요? 해독기가. 해독을 해준다는 얘기죠. 내가 어떠한 명령어를 컴퓨터에 입력을 한다. 그러면 누가? 해독기가 기계어로 해독을 번역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부호기는 뭐한다? 신호를 발생시키는 거죠. 자, 해독된 명령어를 갖다가 기계어를 갖다가 전기 신호로, 이런 신호로 발생을 시켜줘야죠. 그게 바로 뭐다, 여러분들? 부호기다라고요.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 카운터라고 되어 있죠. 프로그램 카운터, PC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프로그램 카운터,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기억한다. 누가요? 프로그램 카운터가. 그러니까 내가 이 명령어 끝나고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 그 명령어가 어디 있는지 그 주소를 기억하는 게 프로그램 카운터. 자, 명령 레지스터라고 있는데요. 이건 현재 수행 중인 명령어를 기억한다. 자, 그래서 이게 제어 장치 안에 있는 레지스터들입니다. 잘 알아두시고 여러분들 이렇게요. 자, 그래서 CPU 안에 레지스터, 제어 장치, 그 다음에 CPU 안에 또 연산 장치가 있다. 영어로 ALU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ALU 연산 장치는요, 계산을 수행하는 장치다. 우리 컴퓨터에서 계산을 수행하는 장치, 그게 바로 연산 장치라는 거죠. 자, 연산 장치 안에는요, 누산기, 가산기, 보수기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게 레지스터 종류예요. 근데 거기서 상태 레지스터 또는 데이터 레지스터 등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레지스터가 총 5가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거기서 누산기라는 거 좀 봐두시고요. 누산기는 뭐냐면 연산의 결과값을 지정하는 레지스터다. 우리 연산, 계산하고 나온 결과값 있죠. 예를 들어서 5 더하기 4가 얼마냐? 그럼 뭐 9라고 나오겠죠, 여러분들. 그죠? 예를 들어서 5 더하기 4 얼마다? 9 이렇게 나오죠. 이 결과값을 갖다가 저장하는 레지스터가 뭐다? 누산기다. 어큐뮬레이터라고 그 약자로 ACC라고 표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누산기 있고요. 가산기, 덧셈하는 장치, 덧셈. 보수기는 뺄셈하는 장치고 뺄셈. 자, 그래서 이러한 장치, 또 상태 레지스터, 지금 CPU의 어떤 상태 등을 기억하는 레지스터, 데이터 레지스터, 데이터를 저장하는 레지스터. 자, 그래서 연산 장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누산기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CPU 안에 CPU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특히 제어 장치에 있는 이런 레지스터, 프로그램 카운터, 명령 레지스터. 자, 그래서 CPU에 대해서 이렇게 구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내용 볼게요. 자, 하드디스크 연결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하드디스크 연결. 자, 우리가 하드디스크를 갖다 연결하는 방식. 자, 하드디스크라는 게 뭐죠? 여러분들 컴퓨터에 있는 보조기억 장치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컴퓨터 열면은 여러분들 보조기억 장치, 바탕화면에 컴퓨터 있죠. 거기 내 컴퓨터라든지 컴퓨터, 거기 열면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렇게 보이죠. 이게 이제 보조기억 장치라고 그러죠. 그 보조기억 장치로 많이 쓰는 게 바로 하드디스크가 있습니다. 하드디스크. 자, 여러분들 여기 그림 보이세요? 자, 이게 하드디스크예요. 이렇게 생긴 게 하드디스크입니다. 자, 하드디스크, 이렇게 디스크, 원판이죠, 여러분들. 이 딱딱한 철판으로 되어 있는 이 판 안에 보시면 이 하드디스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디스크 안에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드디스크가 바로
있다라는 거. 이걸 갖다 연결하는 방식으로 뭐가 있는지를 갖다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드디스크 연결 방식에 뭐가 있다, 여러분들? ID 방식이라고 있고요. ID 방식, 이건 몇 개까지? 2개까지 연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ID 방식, 그 다음에 EID 방식이라고 요 4개까지, 스카시 7개까지 연결할 수 있다. 뭐 체인식 연결이다 해가지고 체인을 걸듯이 이렇게 걸어서 연결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SATA 방식이라고 해서 직렬 방식이다. 여기까지는 이제 병렬 방식이었는데 여기서 직렬 방식으로 핫 플러그인, 그 다음에 빠름, 현재 사용되는 연결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핫 플러그인. 그리고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도 연결할 수 있다. 그게 핫 플러그인이에요. 자, 그래서 빠르다, 현재 사용된다. 이렇게 4가지가 하드디스크 연결 방식이라고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파일 시스템이라고 그랬죠. 파일을 저장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파일을 저장하는 방식에 3가지가 있다라는 거, FAT, FAT32, NTFS 방식이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일을 갖다가 이 안에다가 파일을 갖다가 저장을 하겠죠. 데이터를 갖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다 이제 저장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그런 방식의 종류예요. FAT16이다 그러면 16개를 저장한다. 30이다 그러면 뭐 32개를 저장한다는 얘기. 같은 공간에. NTFS는 이것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저장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장 방식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냥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시스템 관리에서 UPS라는 말이 있는데요. UPS보다 무정정 공급장치다. 잠시만요. 자, 밑줄로 바꿔놓을게요. 자, 무정정 공급장치. 자, UPS는 뭐냐면요, 정전되었을 때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예요. 내가 컴퓨터로 중요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기가 나가버리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정전되었을 때 전기를 갖다 이렇게 일정 시간 동안 공급해 줄 수 있는 장비가 바로 UPS다라고요. 병원 같은 데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수술하다가 정전돼 버리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UPS, AVR은 자동 전압 조절기라고 되어 있죠. 일정하게 전압을 조절하는 장치다. 갑자기 전압 같은 게 세게 들어오면 컴퓨터 안에 있는 기판들이 이렇게 다 타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AVR 자동 전압 조절기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업그레이드라는 용어 나와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는 뭐다? 성능을 향상시키는 작업을 바로 업그레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좋은 걸로 바꾸는 거예요. 한마디로. 컴퓨터가 너무 옛날 거라서 너무 느려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최신의 컴퓨터로 바꾸겠다. 그거를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라고 얘기하겠죠.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을 좋은 걸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윈도우 7을 썼는데 윈도우 10으로 바꾸겠다.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수치가 작을수록 좋은 것은 뭐다? 램의 접근 속도다. 램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 수치가 작을수록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램 수치가 작을수록. 램은 뭐가 수치가 작을수록 좋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램은 왜 수치가 작을수록 좋냐면 램의 단위로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6승 뭐 이렇게 이런 단위를 써요. 이걸 갖다 우리가 밀리세컨드 이렇게 얘기하고 마이크로 세컨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둘 중에 어떤 게 더 작은 거죠? 10의 마이너스 3승이면 1000분의 1초라는 얘기죠. 이건 100만 분의 1초겠고. 그죠, 여러분들? 이게 더 작은 거죠. 이게 더 작은 값이죠. 마이너스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죠? 왜냐면 그만큼 더 빠르다는 얘기니까. 자, 그래서 이거 알아두세요. 업그레이드 할 때 나머지들은 다 큰 거예요. 큰 게 좋은 건데 램일 때만 수치가 작을수록 좋다. 왜? 접근 속도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응답 속도가 뭐한다? 작을수록 좋은 거다. 자, 그래서 업그레이드 용어에 대해서 이렇게 받았고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 나와 있습니다. 자, 밑에 주기억 장치 보시면요, 롬이라고 있죠. 롬 읽기 전용 비휴발성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롬은 뭐다? 리드 온리 메모리의 약자예요. 롬. 단지 리드 읽기만 하는 메모리 기억 장치다. 읽기 전용. 비휴발성이다 라고 되어 있죠. 비휴발성은 전원이 꺼져도 날아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전원이 오프 꺼져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한다? 비휴발성이다. 우리 휴발성 그러죠. 휴발성은 뭐죠?
휘발유라는 게 공중으로 날아가죠. 여러분들 없어지죠. 증발된다고 그러죠. 근데 비휘발성은 날아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원이 꺼져도 그 내용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걸 갖다가 바로 비휘발성, 롬, 읽기 전용 비휘발성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주기억장치에 자, 그래서 롬을 갖다 한번 보여드리면요. 롬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자, 좀 깨끗하게 지울게요. 롬 보이세요? 이렇게 롬이 이렇게 반도체 칩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리드 온리 메모리, 단지 읽기만 하는 주기억 장치.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필요로 하는 뭐 어떠한 정보들을 있죠. 이 롬에다가 기억을 해놓고 어떻게 한다?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롬.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 장치에 주기억 장치랑 보조기억 장치를 나눠줘요. 근데 그 주기억 장치, 주된 기억 장치죠. 주로 쓰이는 기억 장치, 주된 기억 장치 롬이 있다. 롬보다 읽기 전용 비휘발성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롬 바이오스라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롬 바이오스 돼 있죠. 자, 롬 바이오스 보면요. 롬 바이오스 메모리, 모니터, 키보드 등의 주변 장치 사이에 정보 전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자, 바이오스라는 게 이제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롬에 들어가 있는 바이오스란 프로그램이다. 자, 그래서 롬에 저장된 프로그램, 어떠한 메모리, 모니터, 키보드 이런 주변 장치들 있죠. 그 주변 장치들과 어떤 정보 전송을 하기 위한 이런 프로그램들이 들어가 있다. 자, 그래서 롬 안에 바이오스라는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어서 하드웨어와 그죠? 소프트웨어 간의 정보 전달 매개가 아니라 잘못 나왔네요. 매개 역할을 한다.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펌웨어라고도 합니다. 이 롬바이오스를 그래서 펌웨어다. 자, 그리고 포스트라는 파워 온 셀프 테스트예요. 전원 후 시스템 점검도 내장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컴퓨터 전원 딱 키면 까만 바탕에 뭐 하얀색 글씨가 나오죠. 그리고 막 숫자 같은 거 막 올라가고요. 그 컴퓨터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포스트라는 프로그램이 이 롬바이오스에 내장이 돼 있어서 그걸 수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EEPROM이라고 있죠. EEPROM은요, 전기를 이용해서 자, 전기를 이용해서 내용을 지웠다 썼다 할 수 있는 롬을 갖다 EEPROM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플래시 메모리, 여기 밑에 나오지만 이런 플래시 메모리가 EEPROM이라고 얘기해요. 전기를 이용해서 롬 안에 있는 내용을 지웠다 썼다 한다. 자, 그리고 램이 있습니다. 주기억 장치에 롬 말고 램이 있는데 램은 뭐다? 읽기와 쓰기가 가능한 주기억 장치다. 그러니까 읽기도 하고 쓸 수도 있는 거. 자, 롬과 램에 대한 특성들, 롬 바이오스 이거 잘 봐두셔야 합니다. 롬은 뭐다? 롬은 리드 온리 메모리 읽기만 가능한 거. 얘는 읽기와 쓰기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휘발성이에요. 컴퓨터 전원이 꺼지면 날아간다. 자, 속도의 수치가 작을수록 빠른 거다. 그랬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수치가 작을수록 빠른 거예요. 램. 자, 램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D램, 재충전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주기억 장치다. 우리가 컴퓨터 사면요. 내 컴퓨터는 i5에 뭐 메모리가 8기가다. 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 주기억 장치, 메모리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D램을 뜻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알겠죠? 자,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여러분들이 뭐 구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들 잠깐만요. 자, 이 부분 보이죠? 뭐 컴퓨터 구입하면 이렇게 뭐 내가 어떤 쇼핑몰에서 구입한다. 여기 보시면 CPU 나와 있죠? 인텔 코어 그리고 VJ 그래픽 카드라고 돼 있고 램이라고 돼 있는 부분 보이시죠? 요 램이 바로 뭐다 여러분들? 주기억 장치를 뜻하는 거예요. 뭐 16기가다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메모리. 그죠? 케이스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런 부분이 바로 주기억 장치를 뜻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주기억 장치에서 아까 램, 그죠? 우리가 메모리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걸 갖다가 말하는 겁니다. 아까 컴퓨터에서 메모리 있죠? 메모리라고 얘기하는 걸 바로 그게 뭐다? 램이다. 그 중에서도 D램을 뜻하는 겁니다. D램. 그래서 우리가 주기억 장치로 말하는 것이다. 주기억 장치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죠. 또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데이터를 읽어오는 곳이 바로 뭐냐면 D램이에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램의 용량이 크면 클수록 좋아요. 한마디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운동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운동장이 크면 클수록 어떻다? 아이들이 잘 놀 수 있겠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실행이 원활하겠죠. 자, 그리고 SRAM이라고 나와 있죠. 램 중에 또 SRAM이 있어요. D램과 SRAM이 있는데
SRAM은 재충전이 필요 없는 램이다 라고요. 충전을 할 필요가 따로 없다. 컴퓨터 전원 켜져 있는 동안 계속 전기를 공급하는 동안 어떻다 충전을 하기 때문에요. 캐시라는 메모리로 사용돼요. 밑에 이제 캐시 메모리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까 자, 여기서 D램, S램 이렇게 차이점, 이렇게 충전이냐 충전하지 않느냐 그 차이, 그리고 얘는 주기억 장치, 얘는 캐시 메모리. 자, 그래서 주기억 장치의 D램과 램과 롬으로 나누고, 그리고 롬 바이오스에 대한 설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롬 바이오스가 뭔지 시험에서 잘 물어보니까 알아두시고요. 롬 바이오스, 롬 안에 들어가 있는 바이오스란 프로그램이에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내용 볼게요. 기타 메모리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기타 메모리 한번 보겠습니다. 기타 메모리. 자, 기타 메모리들 볼게요. 자, 주기억 장치 제외한 나머지 기타 메모리들 보시면 캐시 메모리라고 있습니다. 자, 캐시 메모리는 여러분들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의 속도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쓰인다. 자, CPU 중앙 처리 장치,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 여기서 주기억 장치라고 얘기하는 건 뭐다, 여러분들? D램을 뜻하는 말이에요. D램. 알겠죠? D램. 아까 위에서 배웠죠? D램. 그러니까 CPU는 속도가 엄청 빠른데요. 이 D램은 주기억 장치는 속도가 반대 느려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 속도 차이가 나겠죠. 그 속도 차이를 줄여주기 위해서 이 사이에다 만든 게 바로 뭐다? SRAM이라는 거예요. 캐시 메모리. 알겠죠?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서 속도 차이를 줄여주는 게 SRAM이라는 거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시험 문제에서 CPU 주기억 장치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캐시 메모리를 갖다 찍으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SRAM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플래시 메모리 나와 있습니다. 플래시 메모리 잠깐만요. 자, 플래시 메모리라고 되어 있죠. 플래시 메모리 EEPROM의 일종이다. 아까 EEPROM이라고 했었죠. 전기를 이용해서 내용을 지웠다 썼다 할 수 있는 이런 롬이다. 자, 그래서 비유 발성, 휴대폰, 휴대기기 등에 사용된다. USB SD 카드. 여러분들 USB 있죠. USB 메모리. 자, 그게 이제 EEPROM의 일종이라고 얘기해요. 플래시 메모리예요. 그러니까 전기를 이용해서 우리 USB를 꽂죠. 이렇게 꽂으면요, 거기에 미세하게 전기를 흘려보내서 어떻게 한다? 내용을 지웠다 썼다 할 수 있다. 자, 그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가상 메모리라는 메모리가 있는데 버추얼 메모리라고 그래요. 영어로 버추얼. 자, 보조기억 장치. 여러분들 쓰는 하드디스크, 이 보조기억 장치의 일부분을 뭐처럼 사용한다?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한다. 그래서 없는데 있는 것처럼 사용한다. 가상 메모리다. 어디에 용량을 띄어다 쓴다고요, 여러분들? 자, 보조기억 장치. 여러분들 쓰는 하드디스크. 우리가 쓰는 하드디스크는 보통요, 용량이 커요. 500기가 뭐 이렇게 돼요. 500기가. 아까 근데 램, 메모리는요 8기가 이 정도예요. 보통. 또는 4기가도 있을 수 있고요. 차이가 엄청만 나죠. 근데 이렇게 크게 쓰면 될 거 아니냐. 근데 용량이 이렇게 큰 대신 가격이 저가고 속도가 느려요. 얘는 가격이 고가, 속도는 엄청 빨라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억 장치를 많이 쓰고 싶어도 그렇게 쓰지는 못합니다. 단가가 워낙 세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에 용량을 하드디스크, 보조기억 장치의 일부분을 떼어다가 마치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한다. 그걸 갖다가 가상 메모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상 메모리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연관 메모리라고 되어 있죠. 연관 메모리는 저장된 내용의 일부를 이용하여, 자, 저장된 내용을 이용해서 장치에 접근하는 거,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 이걸 갖다 뭐라 그런다? 연관 메모리. 알겠죠? 저장된 내용의 일부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온다. 자, 그 다음에 플래시 메모리라고 있죠. 플래시 메모리 위에서 했습니다. 플래시 메모리. 그렇기 때문에 설명 안 할게요. 자, 기타 메모리, 캐시, 플래시, 가상 메모리, 연관 메모리. 여기 위에서 요 세 개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알아두셔야 합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그 밑에, 자, 내용 깨끗이 지우고, 자,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료 구성과 처리 속도 단위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들? 자, 자료 구성과 처리 속도의 단위. 자, 우리가 컴퓨터를 이제 배운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인 자료 단위랑 처리 속도 단위는 외우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이제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자료 단위는 비트 0과 1. 컴퓨터에서 가장 작은 단위는 뭐다? 0과 1을 갖다 비트라고 얘기하고, 0과 1 이걸 갖다 우리가 디지털이라고 얘기를 하죠. 0, 1. 자, 0과 1 비트가 모여서 뭐를 만든다? 바이트를 만든다고 그래요. 바이트는 8개의 비트가 모여서 1바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글자 하나. 그런데 우리 글자 하나 있죠. 글자 하나를 표현하는데 뭐다? 1바이트라고 얘기해요. 글자 하나. 글자
한 글자 있죠. A, B 이렇게. 한글 같은 경우는 2바이트예요. 한글은요 2바이트라고 얘기해요. 2바이트. 한글 같은 경우 왜? 자음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바이트가 모여서 뭐가 된다? 워드가 된다라고 합니다. 워드, 단어란 뜻이죠. 단어. 그죠? CPU의 처리 단위다. 그러니까 CPU가 처리하는 단위가 이제 워드 단위로 처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인식을 하려면 단어를 가지고 인식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CPU에서 처리하는 단위가 뭐다? 워드. 자, 비트, 바이트, 워드. 워드가 모여서 뭐를 만든다? 필드. 필드는 우리말로 하면 항목이라고 얘기합니다. 항목. 자, 여러분들 뭐 국어, 영어, 수학 이런 말 해보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국어 항목, 영어 항목, 수학 항목 이게 이제 항목이라고 그러죠. 어떠한 연관성 있는 데이터들의 집합이죠. 국어 항목이라는 것은 국어 점수가 이렇게 모아져 있는 거고 영어 항목이라는 건 영어 점수가 그죠. 그 항목, 필드, 정보 표현의 뭐다 최소 단위가 된다. 정보를 표현하는 어떤 최소 단위. 자, 항목이 모이면 뭐가 된다? 레코드가 된다. 레코드는 항목의 모임. 국어, 영어, 수학이 이렇게 국어, 영어, 수학 점수가 이렇게 모여 있어요. 80점, 70점, 60점. 그럼 요걸 갖다 뭐라 그런다? 이 부분을 레코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레코드. 자료 처리 단위. 레코드가 모이면 뭐가 된다? 파일.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자, 이런 순으로 뭐가 된다? 자료의 단위가 구성이 돼 있다. 자료 구성의 단위 이렇게 알아두시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처리 속도 단위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들 처리 속도 단위요. 자, 처리 속도 단위를 보시면요. 처리 속도 단위는 이제 가장 작은 거 밀리세컨드 10의 마이너스 3승입니다. 10의 마이너스 3승이면 뭐다 여러분들? 1000분의 1초죠. 1000분의 1초를 갖다가 우리가 10의 마이너스 3승. 그죠? 10의 3승분의 1초죠. 그러니까 1000분의 1초. 그 다음에 마이크로 세컨드라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 세컨드 10의 마이너스 6승초에. 이거 마이너스예요. 여러분들 제가 마이너스 뺐는데 마이너스예요. 자, 100만분의 1초. 그 다음에 나노 세컨드. 나노라고 읽어요. 나노, NS, 나노 세컨드. 그 다음에 피코 세컨드, PS, 피코 세컨드 12승. 자, 여러분들 얼마씩 증가되는지 규칙이 보입니까? 3씩 증가되고 있죠. 3씩. 그 다음에 펜토 세컨드 15승. 그 다음에 아토 세컨드 10에 18승.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처리 속도 단위 가장 느린 것부터 해봐라. 그러면 MS, 그 다음에 마이크로 세컨드, NS 나노 세컨드, 그 다음에 피코 세컨드 12승, 그 다음에 펜토 세컨드, 아토 세컨드 이런 순으로 된다라는 거. 자, 이게 10의 마이너스 18승이다. 이렇게 18승. 이거는 10의 마이너스 3승. 3씩 더해가면 되죠. 여러분들 이거 외울 때는 그래서 A, F, P, N 그리고 끝에 M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A, F, P, N. 그죠? A가 가장 빠르고 F, P, N 그 다음에 가장 느린 거 M 이렇게 외우면 되죠. 자, 마이너스 18 그리고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딱 외우면 되겠죠. 정리가 되겠죠. 처리 속도 단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자, 문제가 나오든 안 나오든 우리가 컴퓨터를 배운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제로도 이렇게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자료 처리별 분류라고 나와 있죠. 자, 내용 좀 깨끗이 지우고요. 다시 한번. 자, 자료 처리별 분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하고 자료에 따라서 어떻게 나눈다? 디지털하고 아날로그로 나눕니다. 컴퓨터가 이렇게 자료 처리에 따라서 나눠진다는 거지. 디지털 컴퓨터, 아날로그 컴퓨터.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쓰는 컴퓨터가 뭐다? 디지털 컴퓨터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회로라는 거, 논리 회로라는 걸 이용하고요. 논리적인 것들을 갖다 판단한다라고 해서 논리 회로라고 해요. and, or와 뭐 이런 것들. 자세한 거 몰라도 돼요. 논리 회로로 돼 있고 이산적인 데이터를 사용한다. 이산적이라는 게 비연속적. 알겠죠? 우리 디지털이라는 게 뭐다 여러분들? 비연속적 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디지털이라는 걸 표현하면은 그림으로 뭐 이렇게 표시를 해요.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이런 것들 보셨죠? 0, 1, 0, 1 이런 식으로. 그리고 숫자, 문자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논리 연산을 한다고 그래요. 논리 회로, 논리 연산을 사용한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컴퓨터. 그리고 아날로그 컴퓨터 특수 목적으로 사용된다. 아날로그는 여러분들 증폭회로 사용하고요. 연속적인 데이터를 사용한다. 연속적 데이터 이렇게. 아날로그는 이렇게 이런 파형이에요. 그래프. 자, 우리 시계도 여러분들 디지털 시계와 아날로그 시계가 있죠. 자, 디지털 시계는 아날로그 시계는 뭐죠? 여러분들 이렇게 바늘로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바늘로. 그죠? 이렇게 바늘로 표시하는 거. 디지털은요, 여러분들 뭐다? 숫자로 표시하는 거죠. 3시면 3시 이렇게 땡땡 이렇게 표시하는 거. 그죠? 꺾이죠. 그죠? 끊기죠. 이렇게.
그래서 비연속적, 연속적 데이터, 곡선이나 그래프를 입력하고 미적분 연산을 한다는 거, 프로그램이 불필요하다. 자, 아날로그 컴퓨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렇게 어떠한 이 그래프를 표현할 때 쓴다라고 그래요. 우리 병원 같은 데 가면 맥박 같은 거 뭐 이렇게 측정하고 그러죠. 띡띡띡띡 이렇게 그래프로. 그런 것들이 이제 아날로그 컴퓨터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프로그램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쓰는 컴퓨터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정확도 같은 거 한번 볼까요? 정확도는 누가 높다? 정확도는 디지털이 높죠. 디지털 컴퓨터가 정확도가 높고 아날로그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날로그 컴퓨터는. 그죠? 속도는요, 속도. 자, 속도 같은 경우는 디지털 컴퓨터 느리고 아날로그가 훨씬 빨라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울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저울에 딱 올라갔을 때 아날로그는요, 바늘로 딱 보여주죠. 곧장. 근데 디지털은요, 어떻게 되죠? 디지털 저울 올라가면요, 이렇게 숫자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가지고 딱 맞추죠,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속도 면에서는 아날로그가 더 빠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디지털은 속도가 느리다. 그 대신 정확도는 디지털 컴퓨터가 정확도가 더 좋아요. 아날로그 컴퓨터가 정확도가 낮고. 자, 그래서 자료 처리별 이렇게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컴퓨터에 대한 비교를 갖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정보 전송 방식이라고 되어 있죠. 정보를 갖다 전송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해봤는데요. 자, 거기 보시면 첫 번째로 단방향 통신이라고 있죠. 단방향은 한쪽 방향으로만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데이터를 갖다 이렇게 전송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 여러분들? 단방향이라고 얘기해요. 단방향, 이렇게 단방향, 한쪽 방향으로만. 자, 그래서 한쪽에서는 보내고 한쪽에서는 받기만 한다. A는 보내고 B는 받기만 한다. 얘는 송신이라고 얘기하죠. 얘는 수신, 받기만 한다. 그러니까 TV, 라디오 같은 게 단방향이에요. TV나 라디오 같은 거 방송국에서 우리한테 보내기만 하죠. 우리는 받기만 하고. 자, 이런 걸 가지고 뭐라 그런다? 단방향 통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그리고 다음 볼게요. 여러분들 밑으로 쭉 내려와서 여기 나와 있죠.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TV, 라디오, 그 다음에 반이중 통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이중 통신. 자, 반이중은 이중이라는 게 모두 주고받고 가능하다 이 뜻이에요. 주고받고 가능한 게 이중인데 여러분들 데이터를 갖다 송수신은 가능하다. 송수신 보내고 받고 동시에는 안 돼. 동시에는 가능하지 않는 게 뭐다? 반이중. 그래서 여러분들 무전기 같은 거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무전기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무전기 뭐 독수리 나와라 오바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여기는 독수리 한 사람은 말하고 한 사람 듣고 한 사람은 또 말하고 한 사람 듣고 이렇게 보내고 받고는 되는데 동시에는 되지 않는 걸 뭐라 그런다? 반이중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죠? 반이중. 자, 그래서 반이중 할프 영어로 듀플렉스다라고 얘기해요. 듀플렉스. 알겠죠? 할프 듀플렉스. 자, 전이중은 풀 듀플렉스라고 얘기합니다. 풀 듀플렉스. 동시에 보내고 받고가 가능하다. 우리 전화 같은 거 있죠? 전화 같은 거 어떻죠? 여러분들 내가 말하면서 듣고 들으면서 말하고 이게 이제 전이중이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전이중, 반이중으로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이것도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분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 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자, 위에 했던 것보다는 이 부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봐두세요. 패치 버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패치 버전. 자, 패치 프로그램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패치. 자, 패치라는 게 뭐죠? 여러분들 패치 버전이다. 패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이미 제작되어 배포된 프로그램의 오류 수정이나 자, 이 부분. 자, 그래서 오류 수정이나 성능 향상을 위하여 일부 프로그램을 변경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일부를 갖다 이렇게 변경해주는 거예요. 어떤 특정 기능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부분을 뭐 하기 위해서요? 오류 수정이나 성능 향상을 위해서. 그게 바로 뭐다? 여러분들 패치 프로그램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패치 버전. 자, 그리고 알파 버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알파 버전. 알파 버전은요, 베타 테스트를 하기 전에 제작 회사에서 테스트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자, 그래서 이거는 관계자끼리 이렇게. 그러니까 알파 버전이라는 건 테스트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어떻게 회사 내부에서, 알겠죠? 회사 내부에서, 그러니까 관계자끼리 회사 내부에서
회사에서 테스트할 목적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이 뭐다? 알파 버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베타 버전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들 베타 버전. 자, 베타 버전은요, 일반인에게 테스트할 목적으로 제작되는, 일반인한테 테스트할 목적으로 이렇게 제작되는 프로그램을 뭐라 그런다? 베타 버전. 자, 그래서 알파 버전이 이렇게 알파 버전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베타 버전을 갖다 이렇게 만들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트라이얼 버전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들. 트라이얼 버전이요. 자, 트라이얼 버전은 뭐다, 여러분들? 상용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돈을 주고 구입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갖다 우리가 상용이라고 그래요. 돈을 주고 구입하는 정식 프로그램, 이렇게. 자,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해 볼 수 있는 무슨 프로그램? 체험판 소프트웨어를 트라이얼 버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사용을 해볼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사용해야 할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이제 트라이얼 버전. 알겠죠? 체험판 소프트웨어. 자, 프리웨어는요, 프리웨어 나와 있죠? 공개자가 무료로 자유롭게 사용을 허용한 소프트웨어다.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마음대로 이렇게 다운받아서 쓸 수 있는 게 이제 프리웨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트라이얼 버전이었는데, 트라이얼 버전이 또 쉐어웨어라는 용어로 쓰기도 합니다. 쉐어웨어. 자, 여기다가 쉐어웨어. 알겠죠? 트라이얼 버전은 쉐어웨어다. 쉐어웨어. 이렇게 얘기도 한다라는 거. 트라이얼 버전을 쉐어웨어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쉐어웨어 프로그램. 이렇게.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 분류의 유형을 갖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패치, 그 다음에 알파, 베타, 트라이얼 버전. 알파, 베타 같은 거 이렇게 어떻게 나눠진다는 거, 회사 내부냐 일반이냐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두시고, 패치 아시겠죠? 패치 프로그램 알아두시고, 프리웨어 뭐 이렇게. 시험 문제로는 패치나 알파, 베타 버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그 밑에 내용 볼게요. 좀 내용 지우고 그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는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자, 이번 강의는 여기 소프트웨어 분류까지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요.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컴퓨터 일반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보시면, 컴퓨터 일반, 자, CPU 중앙 처리 장치라는 거 있었죠? 레지스터 있었고요. 레지스터 임시 기억 장치, 제어 장치 뭐 한다? 명령 해독 지시 하는 장치다. 지시 감독 해독하는 장치, 해독기가 있어요. 명령어를 해독하는 장치, 부호기, 신호를 보내는 장치, 프로그램 카운터,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 주소 기억. 자, 명령 레지스터 현재 실행 중인 명령어 기억. 자, 그리고 연산 장치 나와 있었죠? 연산, 계산을 수행하는 장치다라고요. 그리고 누상기라고 있죠? 연산 장치에 이제 상태 레지스터, 누상기, 뭐 가상기, 보수기 이렇게 있다라고 되어 있고, 누상기, 연산의 결과값을 저장하는 레지스터다. 하드디스크 연결 방식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ID 옛날에 썼던 거, 그 다음 나온 거 EID 2개, 4개, 스카시 7개, 지금 현재 쓰는 거 시리얼 AT의 방식, 직렬 방식이다라는 거. 파일 저장 시스템이다. 그래서 파일 시스템 FAT, FAT32, NTFS, 현재는 NTFS 방식을 사용한다라는 거. 시스템 관리 있었죠? UPS. 자, 무정전 공급 장치, 정전 시 전원을 공급해주는 장치. 자, 그리고 AVR, 일정하게 전압을 조절해주는 장치. 업그레이드라고는 말 있었죠? 업그레이드는 뭐 한다? 성능을 향상시키는 작업을 얘기한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다는 걸. 그 다음에 램은 수치가 작을수록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격장치에 롬이 있고, 롬은 읽기 전용, 비휘발성이다. 자, 그 다음에 롬바이오스라고 있죠. 롬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롬 안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이렇게 어떤 주변 장치들, 각종 시스템의 정보를 기억하고 있는 메모리예요. 롬바이오스. 자, 그리고 EPROM이라고 있죠. 전기를 이용해서 내용을 지웠다 썼다. 램이 있습니다. 주격 장치에. 램은 읽기와 쓰기가 가능한, 그리고 휘발유처럼 없어진다. 자, D램이 있죠. 램 중에 D램은 재충전이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쓰이는 주격 장치. SRAM은 재충전이 필요 없다. 캐시 메모리로. 자, 밑에 기타 메모리 있었죠.
자, 캐시 메모리라고 있는데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서 속도 차이를 줄여주는 메모리. CPU 주기억 장치 나오면 캐시예요. 그 다음에 플래시 메모리.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그 휴대폰이나 이렇게 USB 메모리가 플래시 메모리라고요. 자, 가상 메모리, 보조기억 장치, 하드디스크의 일부분을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한다. 자, 연관 메모리는요, 저장된 내용을 가지고 데이터를 접근한다. 자, 그리고 플래시 메모리는 위에 설명했었고, 자, 자료 구성과 처리 속도 있죠. 자료의 단위, 비트, 바이트, 워드, 필드, 레코드, 그 다음에 파일의 순서대로 된다. 그죠? 이렇게 자료 처리 속도 단위 밀리세컨드 10의 마이너스 3승이에요. 3씩 더해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마지막에 아토세컨드 10의 마이너스 18승. 자료 처리별 분류는 디지털과 아날로그로 한다. 디지털은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컴퓨터예요. 논리외로 이산적 데이터, 비연속적 데이터를 처리한다. 자, 디지털 그리고 숫자, 문자, 논리연산 사용한다라고요. 정확도는 어떻다 여러분들? 정확도는 좋습니다. 아날로그에 비해서 정확도가 빠르고 그 다음에 속도는 느리다. 이렇게 알아두라고 그랬죠. 아날로그는 증폭회로 연속적인 데이터, 그 다음에 곡선이나 그래프로 나타낸다. 출력을 한다. 미적분 연산 쓰고요. 프로그램 불필요하다라는 거. 정보 전송 방식은 단방향 한쪽 방향으로만 데이터 전송하는 게 있죠. TV나 라디오. 반이중은 데이터를 보내고 받고 가능하다. 동시에는 안 된다. 무전기 같은 게 반이중이라고 그랬습니다. 전이중은 동시에 주고받고 가능한 거 전화가 있다라고요. 자, 소프트웨어 분류 봤었죠? 자, 패치 버전이라고 있죠. 패치는 어떤 성능 향상을 위해서 프로그램의 일부를 변경해주는 프로그램을 패치 버전이다. 알파 버전은요, 회사 내부에서 테스트할 목적으로 만드는 프로그램 알파. 베타는요, 일반인에게 테스트할 목적으로 만드는 프로그램. 자, 트라이얼 버전은요, 상용 소프트웨어의 체험판 소프트웨어다. 자, 트라이얼 버전 상용, 돈 주고 구입하는 거, 그리고 체험판 소프트웨어를 트라이얼 버전 또는 쉐어웨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프리웨어는 누구든지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우리 알약, V3 뭐 이런 것들, 알집 뭐 이런 것들 다운받아서 쓰죠. 프리웨어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소프트웨어 분류 유형까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영상이 좋았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다음 영상에 많이 도움이 됩니까? 꼭 해주세요. 자, 감사합니다.